배우려고 합니다. 자, 풀다운 플로 계열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죠? 로우 계열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배워야 된다? 데드리프트. 선생님, 데드리프트가 뭐예요? 아니죠. 0에서 들어올리는 거를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수식어가 뭐습니다. 스모, 컨벤셔널, 스티프트 레그,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할 걸 뒤에 숨겨놨죠. 뭐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저는 뭐 이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우리 PD님에게 넘겨주고요. 네? 자세를 한번 볼게요. 스모는 이렇게 잡고 하고요. 자, 컨벤셔널 이렇게 들고요. 스티프는 이렇게 듭니다. 자, 루마니아는 어떻게 들까요? 자, 만약에 보폭이 좁아지고 햄스트링 위주의 웨이트가 들어간다면 등에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부위에 힘이 잘 들어가질 않아서 웨이트를 많이 못 들겠죠.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지금처럼 중립 상태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넓이는 물론 넓게 잡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데드리프트라는 거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등 운동이 맞나요? 자, 한번 일단 보고 지나갈게요.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등 운동이 되려면 무겁네요. 전 지금 등도 아프고 하체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 앞쪽 쿼드도 아프고 햄스트링도 아프고 쌤 다 아파요. 그럼 전신 운동인가요? 물론 이건 복합관절이고 전신을 다 사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자, 힌트. 자, 이게 등 운동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가 랩 다운이나 다른 운동들을 가르쳐 줄 때 팔이 몸 밖으로 벗어날 때, 내 팔이 몸 밖으로 벗어날 때 여기 답이 있어요. 자, 등 운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기전, 내 팔이 내 몸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자, 지금처럼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몸이 뒤로 가고 내 팔이 몸 쪽으로 오면서 랩풀을 하든지 아니면 로우라는 운동처럼 팔꿈치가 몸 쪽으로 오면서 등 운동이 되든지. 제가 그때 시티 케이블로 기억나요? 자, 포인트는 그거예요. 팔을 안 쓰는 게 포인트예요. 열린 상태에서 자, 몸이 움직이죠. 지금까지 뭘 했어요? 팔을 이용해서 몸 쪽으로 갖고 왔죠. 다 뭐다? 팔이 움직여서 밖에 있는 웨이트를 갖고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다? 팔은 가만히 있고요. 몸이 움직여서 얘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얘를 들 때 얘를 쓰진 않죠. 물론 팔이 밖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립이 열려야 조금 더 광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팔꿈치가 밖으로 열리면서 내려가야 광배가 더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중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작은 관절들은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 내려갔고요. 잡았고요. 일어납니다. 내가 데드리프트로 충분히 광배에 아주 큰 중량을 걸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큰 중량. 자, 이제 옆모습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옆에서 봐볼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팔을 쓰냐, 팔꿈치를 쓰냐, 팔꿈치와 상체 전체를 쓰냐, 아니면 팔을 두고 내 몸이 움직여서 웨이트가 열렸다가 웨이트가 닫힐까. 자, 가슴에 웨이트가 제대로 걸리게 되면 어디 힘이 안 들어간다? 어깨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잡고요. 립이 열린 상태에서 자, 물론 이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된다? 어디가 아프다? 선생님, 허리가 아파요. 지금 보시면 제 허리는 커브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든 이렇게든. 과한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는 결국에는 허리에 웨이트를 줄 수 있어요. 자, 잡고요. 바닥을 밀어서 내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났는데 얘가 따라온 거예요. 물론 리프트라는 용어가 뭘 든다라는 말이겠지만 이 팔에 웨이트를 추가해서 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체 운동으로 해볼까요? 쌤,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 데드리프트를 아주 나중에 가르친 이유, 제가 그때 바벨로우를 가르쳐주면서 뭐라 그랬죠? 얘로 바벨로우를 하려면 지금처럼 힙이 웨이트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상체, 내 몸통 이 전체를 이 하체가 제대로 잡아줄 때 웨이트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다? 발바닥도 못 잡고 무릎만 굽혀서 내려가고 움직여야 될 곳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합관절 운동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깝게 PT 받으러 가면 얘부터 하죠. 왜? 바로 수치적으로 얼마큼 몇 킬로를 들 수 있어요. 우와, 대단해요. 우와 많이 들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 여기에 이 감각조차 올라오지 않은 분들이 저는 데드리프트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스트렝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휘트니스에서 보조 운동을 다 하고 호흡부터 바닥까지 다 배운 다음에 바로 데드랑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뭐 다른 거 다 배우고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등 운동하는 게 웨이트의 방향성, 그래비티의 방향성을 뭘로 갖고 오는지, 얘가 끌고 가는 이 상완 안쪽에 광배가 걸려 있으니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얘를 과하게 잡고 꺾으면 지금처럼 허리 힘이 들어가겠죠. 지금처럼 웨이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립을, 저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많이 안 올리고 그립을 이렇게 넓게 잡고 합니다. 고중량이 아니라 작은 중량으로 제가 원하는 부위에 큰 힘을 걸어두고 그 힘으로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자세를 만들어주면 근육이 아주 이쁘게 스트레칭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데드리프트를 덤벨로 해볼까요? 자, 이제는 덤벨을 들고 할 거예요. 선생님, 덤벨을 왜 드나요? 그냥 바벨로 데드리프트 하면 되지. 지금처럼 덤벨을 들고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내 팔이 움직일 겁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서 네가 돌렸잖아. 아니에요. 지금 이 자세 자체가 제가 뒤로 보내놓은 거죠. 립을 열어서. 하지만 정상적으로 벤트오버가 되면 덤벨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금처럼 덤벨이 뒤로 넘어가면서 웨이트가 뒤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광배 아래쪽에 웨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슉 슉. 그래서 저는 바벨로 안 되는 친구들은 덤벨을 먼저 가르칩니다. 립이 열려서 웨이트가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 되지 않으면 웨이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광배가 아니라 승모로 가겠죠. 하지만 립이 열리면서 웨이트가 뒤아래로 떨어질 때 광배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덤벨을 들고 있던 그 뉘앙스 그대로 바벨을 들고 해야 돼. 만약에 내가 데드로 고립감을 느끼지 못한다, 바벨로 덤벨을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이제 등 운동은 제가 수업을 다 끝냈고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하나를 아주 면밀히, 세밀히, 아주 복잡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티드 롤을.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 대표였어요.